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선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2009년부터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항상 선발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형식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잡혀서 이번에는 그냥 부담 없이 티타임 하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작가 선생님들은 작가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하 선생님들은 또 그 행정과 일단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에너지들이 모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딱 그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편하게 좀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있을 때 주고받고, 저희들은 저희를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이야기 때문에 귀감하고 2014년부터 도입을 좀 시킬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원래는 그 홍대 전철역 쪽에 이 차를 진짜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처음에 빌렸는데요. 거기가 빌려놓고 보니까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머리도 크고 여기 왔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으셔가지고 죄송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한 팀의 개념보다는 한 개인이 해주실 수 있는 아주 많은 이야기보다는 메시지들을 좀 던져주시면 그것들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진행을 해보자 하는데, 우선 오셨던 분들 좀 소개하고, 두 번째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세 번째 행복 프로젝트를 해서 현장에 있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선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강원도 정무사분 문화예술과의 김정선 주무관님 참석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술감독은 아직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쁨 200 프로젝트인데 강원도 영월의 전재형 주무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베이즈 대표 이희경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음성으로 되시는데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먼저 최승환 주무관님 참석해주시고요. 이렇게 홍경옥 주무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가 대표로는 노래하는 공작소의 안명수 선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남 화순의 오진성 주무관님 참석해주셨어요. 시와 문화마을 대표 이재길 선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송현미 주무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아트 플랫폼 대표 전종철 선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지금 부산 수영과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 이제 예술의 정원에 전북 순천군의 정영호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순천군도 지금 참석이 안 되신 건가요? 강원도 양양군의 권미경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빈스페이스 대표 손지희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 발성군의 송동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엔조이 컬처 대표 유영진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북구의 허정선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항의 전설 대표 최영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신동훈 주무관님은 못 오시고 김민남 주무관님. 네, 아니요. 잠깐. 잠깐이죠.
대회 제안의 경기 남양주시의 박승복 과장님 찾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공예술 블루와 집단의 이종희 대표님 찾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2013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순옥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 저는 14년 돼서 첫 모임인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 잘해주시고 뭐 유명한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시라고요.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대적인 공공품 통합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양 일자리 창출을 그다음에 이제 도체들이나 경험 같은 것을 설치하면서 22년 한 5년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운 문화에서 작가의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그런 것을 해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공공미술이 우리가 이제 지역에 맞게 해왔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미술적인 확산을 위해서 하다가 2011년부터 집중과 선택을 해서 마을 단위의 대단한 미술 마을을 만들고 기쁨 2배, 기쁨 3배 해가지고 지역적인 미술의 마을 미술의 거점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작가의 일자리 창출로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수혜자는 지역 주민들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미술 상수권을 생각하고 생활권에서 미술을 감상할 수 있고 또 프로세스하고 통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유대로 강화되고 또 지역에 대한 기술도 애완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마을에 이런 예술 작품들이 있는 자긍심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 미술에 긍정적인 점이 많은데 그래서 또 이게 미술 마을이 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제적인 마을 재생 또 그런 것도 이제 연관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보람 있는 사업이고 또 점점 이렇게 사람도 많아지고 또 작품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 처음에는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일만 들어가는 장면에서 본인이 작품을 근데 이제는 그 지역 정서상 같은 걸 이해를 하시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점점 좋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사업을 잘 마무리 2년도는 이제 그 대단히 다니는 공소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단이라는 데는 지금 3번째입니다. 영어를 영천하고 서귀포보다 영천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하고 그 다음에 정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왔는데 정말 그 어떤 거점 지역으로서요. 근데 이런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작가 선생님들이 정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작품으로 응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이제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가 선생님들과 또 지자체 여러분들
중년도 사업이 이렇게 이제 다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이 사업 계속해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점점 더 정말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강국으로서의 정보를 갖춰가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작가 선생님 여러분들과 또 지자체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서로 그 허심탄회하게 그전에는 자리 자체가 앞에서 얘기하고 이쪽에 쫙 강의식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홍가보 노래를.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우리들 자신들도 하면서 자꾸 이제 수준을 높여가는 거,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좀 좋은 의견, 좋은 말씀들도 듣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작가로서의 입장과 또 지자체로서의 입장,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앞으로 더 풍성한 마을 기술 프로젝트가 되기를 위한 어떤 가장자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인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013년도에는 몇 가지 사업을 추가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공공기술 교육 사업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7번 했었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1번을 해서 8번의 교육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지금 할 계획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공공기술 사회, 한국의 공공기술 속의 마을 기술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부산도 마찬가지고 69개국의 지역 중에 상당히 잘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들은 강사로 초빙을 해서 우리 대표들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공기술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론가들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시행에 옮기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따리를 풀고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들은 좀 합격해 주셨다 나중에 강의를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12월에 영천, 부산, 서귀포 3개를 묶어서 시범적으로 투어를 2번 했습니다. 그 투어를 2번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2번이 아니고 역시 한 7, 8일 정도로 지금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자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아까 영천하고 부산하고 서귀포를 묶었고 그 묶으면서 저희 마을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사업비 50%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 형태로 투어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투어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코스를 3개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개입을 하지만 이게 안정화되고 투어가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로 작년에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년간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는 60억에서 7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요. 무려 관람객만 10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비용
관람 전체 관람 비용만 약 44억 5천만 원 정도 관람비가 만들어졌고, 또 개별적으로 100만 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간 입장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플러스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 경제적인 효과가 한국 돈으로 1,500억 수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 자체가 불뚝 없는 산업이라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술 윤일경책의 일환으로 작가들에게 일자리 나눔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으나, 그것이 문화소유지역으로 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주고, 좀 더 욕심을 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을,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전국이 이 공공미술 대상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변화시켜나가는데 하는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작가분들이시고, 또 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오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약 1인당 5분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 이런 부분은 좀 보충이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으니까 더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에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1년간 사업인데 작가분들께서 너무 이 사업이 좋다고 문화부에, 저희하고 문화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장에서 보충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들을 건 듣고, 또 도저히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 공모일 행복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주관했던 강호도 정승원 분의 조관용 예술감독님 말씀드립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인사 못 하시고. 아, 예. 네. 조관용 감독님. 예, 그 한국 프로젝트, 예. 그러니까 끝나면 작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5분이니까 잠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여독이 안 풀렸습니다. 네. 그 집에서 잠만 자는데 또 이 일일 저기를 하느라고, 네. 조금 한 3월쯤이면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려니까, 네. 좀 그것도 짧은 5분 안에 얘기하려니까, 예. 제일 제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마을 미술이 마을 주민들과의 친화성이 있어서, 제가 거의 한 7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예, 아직도 그 마을 주민들의 그 대상지, 그 화합민의 주민분들의 그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다 잘 모릅니다. 예,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뭐 제가 한 7개월 지내면서도 끝날 때쯤 되니까 조금 주민분들의 감성을 조금 이해할 정도가 되니까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작가, 이지역 작가분하고요. 여기 계신 김영서 주무관님이 거의 뭐 저는 그냥 대행만 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예, 거의 그 지역의 그 감성을 잘 아시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잘 끝낼 수 있었던 저희가 됐고, 또 우리 총괄 감독인 김영호 감독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많은 고초를 저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행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이라고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실내에서 하는 그런 비엔날레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도 해야죠.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모든 걸 다 풀어나가야죠. 또 작가분들 오시면은 그들의 요구사항 다 들어야죠. 마무리해야죠. 쉽지는 않은데 아주 열심히 하셨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정수 주무관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미술 프로젝트를 선정서부터 저 완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해준 김천 추진 인간 정말 좋은 장부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여건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참여해 주신 작가 여러분들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3월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을 때 마을 미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뜻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또 지역 주민들은 또 더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이해와 폭을 좀 높이고 이제 좀 그런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주민 대표분들하고 저희 영천시하고 서귀포시를 전화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도 그분들이 이제 이 기사 뭐 저도 와닿지 않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뭐 잘 했겠습니까만 그런 게 조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 맹대 뭐 미술 가지고 뭐라 하면은 뭐 얼마만큼 되겠냐 그런 이제 관심도가 최고 힘들었고요. 그래서 둘째는 또 좋았던 거는 저희 이제 동수님께서 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제 예산이 아닌 이제 그 지역을 문화 예술로 바꿔가지고 하자는 의지가 대단하셨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억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전에도 별도에 5억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인집이라든지 개인 도시 예술지를 더 매입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작품을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의지가 또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또 이제 아셨던 점은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작가님들이 짧은 기간에 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품을 설치 그 작품을 만들 때 작가님의 이제 의중보다는 없습니다. 졸업식이라고 같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 연달아 3번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얼떨게 1학년 때였는데 저는 이제 시아마을이라는 마을을 14년째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간에 작업실 분기를 풀면서 주민과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 계기가 됐던 것이 예술가로서 그냥 공부하고 해야겠다 그런 의지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하순의 의회에 있는 대표님께서 국장님을 모셔서 우리 마을에 대해 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일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를 꼭지 하나 찍고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가서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14년 동안 해왔던 식으로 전혀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직업은 예술가였는데 불구하고 너무 주민 밑에가만 주민하고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읍장님의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을미술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릴 때 그림들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작게 그린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시작을 했던 것이 오늘의 이런 중간까지 세 번째까지 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까지 추대해오신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저는 간단하게 주민과 행정, 작가님들의 소통을 해서 훌륭하게 이번에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3 화순군 국가 축제에 맞춰서 완공이 된 이번 프로젝트가 2013년 11월 3일 해가지고 그쵸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예산 같은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작가님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 협의해서 발전적인 속도로 그 화순의 경우에는 기쁨 3배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간 이제 기본 3배가 전년도에 전북 남원이었고 두 번째 전남 파순인데요. 상당히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작가들의 그 열정도 굉장히 대단한 게 지역 주민과의 어떤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가니까요 작가인지 그 사람의 아들인지 그 동네 아줌마인지 엄마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너무나 그렇게 관계가 좋고 예를 들어서 1억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끝나야 되잖아. 1억 7천 553만 7천 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록 저희들하고 이제 졸업을 하셨지만 성공적인 모델로 그런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영월군의 이희경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여러 지역 관리하시느라고 운전하실 일단 위원장님하고 감독님 여러 학생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2010년에 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많이 엉킨 것도 많고 또 저희가 이렇게 의욕이 앞서고 하고자 하는 그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약간 타협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하고 좀 외롭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년 후에 이제 하게 됐는데 원래 여기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명월에 이렇게 도시동굴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있어요. 그 관광지역 안에 있는데 거기가 워낙 도시굴 랜드라고 이렇게 공원 있잖아요. 놀이공원 한 1,500평 되는 공원이 있었는데 몇 년을 하다가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가 갔을 때는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으로 냉장고 가 있고 뭐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놀이기구들 막 녹슬고 폐허가 돼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는 힘들 것 같고 반만 일단은 꾸며보자. 그래서 이 놀이기구랑 이런 산업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는 측백나무를 한 2,000여 그루를 심어서 미로를 조성하고 그 사이에 그 놀이기구와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고 뭐 변압기 이런 걸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제 작품을 13개를 설치를 하게 됐었고요. 그랬는데 반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한 덩어리에 반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데 계속 떨어졌었어요. 마을미술에서.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다시 이제 작가들 꾸려서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에코 아트 미러라고 이렇게 연계해서 2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구 변경해서 이번에는 사철 나무를 한 3만 정도 심고 작품이 1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먼저 2010년도 아크릴로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번에는 저희가 태양열판을 이용해서 그 LED 바하고 LED 튜브를 이용한 작품이 2개거든요. 그 전력을 자체 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작품에는 새 전신줄 7번을 묶어서 그거를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가지를 만들고 그 위에 그 솔로판을 100개를 설치를 해서 그걸로 이제 태양열을 얻고요. 한쪽에는 그 5m 되는 그 슈퍼맨이라는 사람이 3m 되는 원판을 쥐고 있어요. 근데 그 몸속에 다 망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몸속에 그 LED 튜브로 혈관하고 근육 같은 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등판에 진 그 LED 판이 다 태양열판을 그러니까 그 태양열을 흡수해서 그 전력으로 그 전력이다 자신의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결국은 2010년도, 2013년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아트 미러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가 영월군은
관광 수입이 거의 주 수입이거든요. 근데 여러 관광지가 있긴 하지만 도시동굴은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예요. 그런데 영월 도시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인원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돌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한 2-3시간을 땡볕에 기다리고 있자니 누가 그러겠어요. 아이들은 몸체 몰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병들관도 한두 개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역풍속이 더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그 돌아가는 인원이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아트미러를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길도 찾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그 관광객들을 몰려보내지 않고 거기를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바람이 있다면 도시동굴을 보러 온 방문객이 아트미러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트미러를 보러 온 방문객이 도시동굴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비례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프로젝트는 굉장히 화합도 잘했고요. 너무나 지원도 감사했고요.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1차 사업 때는 참여만 했었고 그냥 제 할 일만 그냥 묵묵하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게 또 대표를 맡으면 또 상황이 틀려지더라고요. 또. 뭐 나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항상 끝판에 보면 아쉬운 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설치 개념이나 이런 것보다 프로그램도 많이 좀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뭐 동료 학교하고 마을이 있는데 학교하고 동료 마을하고 잘 연계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아니면 거기 오시는 그 주민들하고 이게 그 연계성이 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을 했으면은 작품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좀 운영을 해가면 알았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뭐 이장님께서 나도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 시골 지역 아시다시피 다 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은 농담으로 제가 여기 이사 올까요? 막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저는 어찌됐든 좀 저희가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어차피 기본 세배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내년에도 올해도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금성군에서 오신 최순환 주무관의 말씀을 일단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테마를 잡은 게 공연입니다. 여기서 얼핏 봐서는 제가 내 나이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나 그때 이제 항상 학교에서 동요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음악 시간이나 그럴 때도 동요를 접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디를 가서 동요를 듣는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이제 또 음성군이 군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문화 자원이나 자연 환경에 뭐 기반한 그런 이제 문화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관광 자원이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뭐 공요 그 주먹고 맴맨 발상기가 저희 음성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관광 자원화 시켜보자 생각을 해서 가장 처음에 이제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생각의 폐교반에 했는데 생각면의 폐교반에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 맞는 이제 동요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동요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청교 지역 사업으로다가 이제 또 동해 기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디딤돌이 됐죠.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단순히 이제 체험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막상 방문객들이 와도 이제 보고 갈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땅히 볼거리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찾다 보니까 마을 미술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홍경욱 주무관님이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신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보다 이제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문객도 한 2배이나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로드맵을 짠 게 동요길을 이제 저희가 동요길이라고 해서 이름을 쳐서 처음에 이제 동요학교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동요 마을 안에 또 이제 동요학교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방문객들이 오면 쭉 한 바퀴 돌면서 예술 작품을 관람하면서 이제 마을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아보고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단을 만들어서 옛날에 구연동화나 그런 거를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 건데 아직 이제 저희가 2차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내년도 이제 올해도 만약에 2차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방문객들이 와서 이제 좀 더 어른들은 이제 와서 이제 뭐 추억이나 뭐 향수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또 이제 꿈과 뭐 이제 희망 같은 것도 키워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마을 주민들 협조를 얻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업 설명을 가서 직접 하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시골 사람들 생각이 이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 뭐를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뭐 여기다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런 분들 고집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일단 처음에 사업 끝날 때 그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 2차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이렇게 몇 군데 찍었는데 그거를 아시고서는 우리 집에 이렇게 해놓으면 더 예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꼭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업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도 자기들끼리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연결해 드릴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저희 이번 작가 대표님이 이제 지역 작가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게 올해 이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마을 미술 프로젝트 이제 2차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건 이제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부장님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이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경우 선생님도 말씀 좀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승환 주무관님하고 화순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음성문청 기획감사실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1년 정도 작년 2013년도 1월달에 나갔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다시 기획감사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가서 근무했던 곳이 지금 작품을 추진하고 있는 생각연상부에 근무를 1년 하면서 담당 마을을 그 동요 마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것도 있고 근데 주민과의 친화력은 정말 의식 변화는 굉장히 무섭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자면 이렇게 작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든 그 시멘트 이런 거로 이렇게 문지방 발라주고 막걸리 얻어마시고 파전도 묻혀주고 정말 동네 분들하고 정말 한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음성군에서는 이 동료 마을의 그 인근에 한 1km 정도 반경에 청소년 수련원과 또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 번역 사업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지금 40억 정도 확보된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동요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보니까 그 동요 학교가 교육청 소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동요
중요학교를 매입해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테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고추목 맴맴이라는 동료의 발상지고, 그리고 아주 나이를 먹어도 옛날 그 향수가 없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 향수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잘 조정하면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의 전종철 아트 플랫폼 대표님 말씀하세요. 이 프로젝트의 그 현재 위치는 제주에 오시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 1순위 아마 방문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중섭 거주지 및 옆에 미술관, 이중섭 노라는 이제 언덕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골목이에요. 근데 거주지라는 게 이제 거기가 그분이 탄생한 것도 아니고, 그분 원래 북한 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한에 이제 그런 명확한 거주 장소가 없었는데, 키가 차게 서귀포에서 딱 1년 소위 말하는 피난 와가지고 조그마한 골방에 네 식구가 옹기종기 거기서 머물다가 한 1년 정도 살다 갔죠.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당시 초가집을 그대로 복원을 하고 그 옆에 미술관을 짓고, 그리고 이제 행복 프로젝트가 이제 그게 부서지면서 제가 거기에 지금 참가 수들이 머물고 있는데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게 물론 이제 행복 프로젝트 전체 한 4.9km를 동선을 다 돌면 되는데, 이제 도는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중선로 쪽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진짜 그 거주지에 조그마한 골방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사진 하나 찰칵 찍고, 그다음 미술관에 가면은 작년에 그 이중섭 아직 그 부인이 살아계시는데 오셔가지고 파레트를 하나 기증을 하고 갔어요. 그 파레트하고 이제 몇몇 조그마한 소품들만 좀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 나면은 그다음 사람들이 이제 볼 게 없어가지고 그 근처를 이제 길거리로 다니다 보면은 주로 그 공예품 파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이 그분들 말하자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에요. 발생하는 수익이. 제가 봐도 그래요. 그만 해가지고 몇만 원씩 이제 관광에 와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우연히, 물론 그 전에도 미술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60년대 지어진 그 소위 말하는 관광극장이라는 건물이에요. 네, 저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참 좋다. 그 등불이 막 켜 있고, 근데 그 안쪽을 볼 수는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개인 건물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공간을 보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쓰레기로 그냥 지붕은 내려앉아 있고 쓰레기로 어마어마한 쓰레기로 그냥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라고 할까, 그 공간이 일반 건축물 개념의 콘크리트 벽이 아니었고, 제주도에 가면은 그 귤밭이 있으면 항상 귤밭에는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를 과거에는 시멘트가 모자라가지고 돌을 쌓으면서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로 메꿔가지고 건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극장도 똑같았어요. 바깥은 시멘트를 썼는데 안쪽은 이만큼 뚝배기를 다 못하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그것도 무려 한 20m, 15m, 20m 가까이 높이까지 돌을 축적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그 자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시든지 팔테논 신전 같다라든지 뭐 등등등 아주 막 투박하고 거칠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담쟁이가 막 기어들어와가지고 건축을 하고 천장이 없다 보니까 그 건축적인 어떤 그런 단존의 그 이미지가 주는 느낌이 어떤 작품들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마침 서귀포시와 또 이제 이 마을미술 프로젝트에서 흔쾌히, 물론 이제 그때 감독님도 그 공간을 탐험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튼 간에 3일체가 돼가지고 작업을 추진을 했는데 어려움들은 많았어요. 첫째, 그게 개인 건물. 저는 처음에는 극장을 하시던 분이 자식에게 물려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로 딱 찾아가면 서울에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대표도 대신 임대에 사인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올라가 사인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임대를 해줬어요. 다행스럽게. 자기들의 어떤 순수한 어떤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익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가장 다행스럽고,
근데 이제 그걸 임대를 받긴 했는데 문제가 또 이제 6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하는 그 구조적으로 그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래서 또 부득이 또 당연히 서귀포시에서도 또 예산을 마련을 해서 구조안전 검토를 또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좀 너무 힘들다라는 답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그 허술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하라고 그런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강이 된다면은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답이 내려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구조 보강에 근거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곧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극장이 일반적인 그 구조 검토사에서도 그랬어요. 이 건물은 폐쇄시켜야 된다. 다 뭐 불안전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때 반격했던 게 그러면 오래된 건물들은 역사성이 있든 말든 간에 다 부셔버리고 새로 다 지어야 되나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설득을 했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어떤 이제 가능한 그런 답을 내려줬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래요. 아까 서두에 거기에 오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는 어쩌면은 거주지와 미술관과 또는 이제 행복 프로젝트의 전체 작업들과 이 극장이 같이 어우러져서 컨텐츠가 된다라면은 결코 그 장소에 왔던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을 어떤 그런 어떤 컨텐츠로 좀 채워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작업은 4명의 작가를 차 홀은 끝났는데 조만간에 이제 가오픈을 하려고 하고 정식 오픈은 아무래도 안정성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최소 구조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 정식 오픈을 해서 이제 관람객들에게 이제 오픈을 시킬 계획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작가들의 작품보다도 이제 그 공간이 워낙 꽤 커요.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은 층고등이 높고 그래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구조 보강 및 어떤 모델링을 해서 이제 전시 또는 공연 또는 이제 단편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쓴다라면 그래서 사멸되어 있던 어떤 하나의 공간들이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이 보고 그것을 또 다른 생명력을 거기다 풀어놓고 거기서 엄청난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하나의 그 컨텐츠를 산출해낼 수 있는 그게 때문에 이게 무엇이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분들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와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아마 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제 보여드릴 계획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거의 매장될 뻔했던 죽은 공간을 사람의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인식의 어떤 하나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무궁무진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문화기지 또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 속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개연성이 어느 지자체였든 간에 마찬가지로 버려져 있거나 또는 그냥 던져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가치성이 엄청나게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또 지금 이제 서귀포시에서도 행복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번에 기쁨누구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아쉬웠던 것은 아까 이제 이 전체 프로젝트가 어쩌면 작가들에게 일자리 창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위가 규모가 스케일이라든 모든 것들이 너무 조금만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한번 독일에 가다 보면 결국은 찾아가서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이번에 나오시마에 가서도 봤던 것들은 결국은 거대한 건축적 개념의 공간성과 거기 작가의 의도성이 결집되니까 왜냐하면 와닿는 어떤 그 스케일의 에너지가 크니까 그게 인상이 남고 나머지는 했던 것들은 결국 다 잊혀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이제는 어느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체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쩌면 주민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소통이라는 개념의 보편적인 역할보다는 도대체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물음표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진짜 창출하는 그런 쪽에 저 하나의 계획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서귀포에서도 원래 이제 그 예산이 좀 확보가 된 걸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위에 좀 더 추가가 된다면은 아마 서귀포시가 제주에서는 문화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래서 제주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도 보여주지만 작가들이나 또는 이 행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계속 좀 잘 조율해 주시면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송현미 주무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워낙 제가 할 말을 지금 다 얘기하시고 말하려고 했던 말들이 지금 다 붙어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가 그 극장이라는 원래 서귀포시가 극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극장이 가면 정말 사람이 붐비지도 않고 정말 편한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에요. 지금 한 개 있는 극장이. 근데 이 극장마저도 지금 뭐 없어질까 말까 뭐 진짜 이런 불안한 마음에 이런 곳이 지금 서귀포시거든요. 근데 이런 서귀포시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극장들도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극장은 지금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멋있는 작품을 이제 만들고 예술 교류의 장이라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의도가 정말 멋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을 아직 못했어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어떤 한 분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 50년, 60년 지난 건물이니까 이거는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빨리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이걸 보강하는데 지금 전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빨리 오픈을 해서 정말 멋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국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게 많이 오는 그런 아마 많은 프로젝트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전화기를 하면은 뭐 대도시에 뭐 어떻게 그걸 많은 프로젝트를 할 곳이 있겠나 이렇게 이제 뭐 싶을 거예요. 대개들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도 거기에 이제 6.25 사변 때 최후의 깃든지로도 남아있는 그런 장소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준비 안 된 게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밀락동이라고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중간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 제1호 수변공원 정비 지역입니다. 거기가 수변공원이 있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콘크리트로서 전기를 사기로 해한 곳인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밀락동 배센터라고 회를 파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끝상 회를 사다가 거기서 물론 가족들도 낮에는 가족들 오지만 조금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은 또 젊은이들이 회를 사고 술을 또 사고 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장소가 유리병이 깨지가 있고 아주 우웅지대화 되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구나 부산시나 관리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예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를 해요. 그런 사고를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참 잘 돼가고 있었는데 거기 더불어서 이 지역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술만 회를 사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그런 일탈의 장소 그런 장소로도 계속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수행구에서 제 장소를 좀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화 되시고 또 문화적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행구에 거주하는 이 미술가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기에 물론 뷰는 상당히 좋아요. 바로 앞에 강한대교가 싹 보이고 또 그 바로 보면은 왼쪽편을 보면은 86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보면은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고 아주 뷰는 상당히 좋은데도 우분화 되다 보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번 자료를 냈을 때 그때는 좀 안 되었고 다행히 올해는 못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인 이 미술품의 안들이 수변공원에 바닷물이 한 달에 2번 들른다고 해요. 들른다고 하는데 바닷가에 이 작품을 설치를 해서 하면 이게 올해 보존이 되겠는가 그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되게 염려스럽던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배를 만드는 그런 또 지역이고 또 우리가 제안을 처음 할 때는 이런 페인트 자체도
배 밑에 쓰는 그 아주 특수 도료가 있습니다. 배 밑에도 5년을 견디는데 거기서 최소 5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이제 처음에 미팅을 통해서 그 작품이 계단부로 올라가고 바닥에는 타일로 시설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이게 반영구적인 재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분 경우 아래쪽에는 화강석이라든지 뭐 이게 정두석이라든지 이런 도로서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큰 반영구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타일 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바닷물 들어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타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 시내에 이건 자원복합 문화하고 예술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술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학을 좀 끌어들였습니다. 문학을 좀 끌어들이다 보니까 미술 작가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세팅을 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학 작가들은 처음에는 21명의 작가를 부산에 50% 전국 각지에 있는 바다를 주제로 한 문학 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21명을 세팅을 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산에도 인구가 되다 보니까 문학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노라 하는 그런 뭐 이렇게 희귀를 쓰는 사람들이 왜 나는 뺐노? 와, 뭐 이래가지고 막 무지무지가 많이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7월 달에, 7월 초에, 6월 말에 이제 추경이 결정돼서 7월 1일부터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을 찾아가고 구의회장님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를 좀 친 모양이에요. 그 7월달에 갔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한 달 내내 7월달 한 달 내내 협의를 계속 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없도록 거기에 이제 그 수백공원에 이 실을 바닥에다가 돌에다가 실을 새겨가지고 미술과 문학과 하는 그런 그 복합공원을 만들어 보여서 시인을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그 작고 작가를 하자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작고 작가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작고 작가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시작품이 70년까지의 그런 거 지식자서가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내 작품 내년에 실었노 그래 하면은 판이 수행부청에서 연관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걸 대상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고 작가도 이렇게 한 달 내내 고민해가지고 작고 작가가 선택한 게 그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그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차선책으로 일단은 이제 그 시인들의 유지들을 좀 뿌리 쳐야 되니까 교과서에 실린 작가로 하자 이렇게 최종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작가로 되시면 바다의 연관된 주제를 가진 시인들을 이렇게 추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뭐 이렇게 문제제기가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래서 인을 좀 줄였죠, 그죠? 그 사이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사무국에서도 처음에는 실을 새기는 돌이 좀 판들이었습니다. 되게 지금 조금 높여라 이래서 한 30에서 40cm의 그런 그 돌로서의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인들이 21명에서 14명으로 이제 줄였죠. 줄여가지고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월달부터 하게 돼요. 9월 5일부터 작업 시작해가지고 11월 15일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바쁘게 진행이 되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뭐 이 작업들이 다 준비된 상황이라서 미술 작품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우선은 거기에 이제 뭐 거북이라든지 등등 그 이렇게 해조리 작품들 또 그다음에 그 시 작품들을 올리는 그 장소에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이 회를 사다가 술을 사다가 거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묻다 보니까 뭐 술병을 깨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그 발바닥 시화 작품 거기 위에다가 수성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시에 있는 시를 한번 읊으면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약간 분위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뭐 술병을 깨고 싸우는 사람도 상당히 없어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구청에서 이게 좀 너무 좀 어둡다. 작품을 좀 비출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좀 비추자 해가지고 거기에 계단부에 있는 그런 조명을 그 작품에다 다 비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박다 보니까 이게 또 아주 뭐 문화 가족들이 좀 건전하게 형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역에 이제 그때 이제 오픈할 시점이 11월 15일인데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추워도 부산은 바람은 안 불고 좀 따뜻해요. 그래서 상당히 무척 많이 오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아마 6월달, 7월달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사람이 뭐 무지무지하게 오는 그런 장소예요. 장소인데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런 그 무마되는 그런 게 상당히 없어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미술 작품하고 문학 작품하고 이런 게 같이 병행이 있기 때문에 올 봄부터 아마 부산시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거기에서 현장 수업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로 가족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강한대교에 뷰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바다 내용 한번 맞고 그러한 장소가 지금은 거기에 한번 앉아서 소원도 빌기도 하고 또는 시 작품에 앉아서 또 그런 또 느낌도 같이 보고 하여튼 그런 그 스토리텔링화 되어가는 좋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총 길이가 한 2km, 3km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수행군이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 100m 구간만 정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비가 좀 되어 있는 편이죠.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인데 거기에 콘크리트 그 바닥으로서 정비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미술과 문학과 이런 같은 복합 다원 그 장소로서 정해지다 보니까 볼거리 있고 느낄거리 있고 이런 장소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좀 날이 좀 따뜻해지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느낌이고 분위기가 어떻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입구에 그 보면은 그쪽에 이제 해녀들이 지금도 물질을 하고 거기서 조개를 따서 파기도 하고 그래 해요. 해녀들이. 마침 이제 그쪽에 이제 입구에 모델 보면은 해녀상이라고 아주 현대화된 모델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섹시하게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주위 그 남자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명물하게 제가 올 봄철 여름철에 좀 기대가